안녕하세요.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입사 지원 서류 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더 첫 번째 관문이 입사 지원 서류를 송부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우편으로 준비해서 가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 메일로 작성을 하거나 혹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바로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입사 지원 서류를 메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입사 지원 서류를 메일로 보낼 때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죠. 왜냐면 그 내용을 열심히 작성을 하다 보니 그걸 보내는 과정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메일을 받아보는 지원서를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그 메일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열어보고 싶다? 그냥 확인만 하고 쓰레기통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 지원 서류를 얼마나 좀 잘 제대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미 탈락하는, 광탈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입사 지원 서류를 메일로 작성할 때 가장 첫 번째 팁은요. 제목에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제목에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메일을 작성하실 때, 자, 첫 그 제목을 어떻게 쓰시나요, 여러분? 보통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죠? 입사 지원 서류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목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앞부분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적으시고 그 다음 자신의 어떤 소속이나 이름이나 신입이면 신입, 경력이면 경력 이렇게 본인을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는데 보통은 맨 앞에다가는 대괄호 하시고 뭐 입사 지원 서류 송부의 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내가 신입이다 그러면 슬러시하고 신입 혹은 경력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다음 땡땡땡 담당자님 이것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어째서 담당자의 이름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지원 서류가 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입사 지원 서류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원 그 서류를 확인하시는 분이 나에게 온 메일이 맞나를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땡땡땡 담당자님 하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기업이 인사 지원 공고를 낼 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아래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땡땡땡 뭐 담당자님 하시고 나서 땡땡 기업 무슨 직에 지원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까지 쭉 제목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 서류가 입사 지원 서류구나, 신입직이구나, 경력직이구나, 우리 회사에 어떤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뭔가요? 이제 내용이겠죠. 자,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이때 내용은 명확하게 하시되 요점을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사 지원 서류입니다 하고 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명확하게 하되 요점을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 맨 위에 부분은 보내는 사람과 인사말을 정확히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위에다가는 땡땡땡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귀사에 땡땡 부서 어떤 분야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본인을 밝히시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간단한 인사말 쓰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내가 지원한 그 내용의 서류를 조금 넘버링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말이나 번호로 정리하시고 주요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땡땡 분야 입사 지원 서류 송부드립니다. 쓰시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내실 때 이제 첨부할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입사 지원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어떤 등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첨부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력서, 2번 자기소개서, 3번 자격증 4번 기타 서류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다가는 귀사와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인사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을 쭉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데요.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받는 일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업 사이트에 보시면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긁어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기도 하지만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목, 그 메일 주소가 잘못 가면 이 메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항상 정확한 상대방에게 내가 적었는지 2번, 3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미리 그 주소를 그 메일 주소를 주소록에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일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거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첨부 파일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쉬운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일로 보내실 때는 이 파일명만 봐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박지아 1, 박지아 2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온 경우에.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그 파일만 봐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 지원 분야,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가급적이면 날짜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력직인지 신입직인지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될 점은 파일 돌려막기 금지.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 여러 기업에 지원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가 있냐면 파일명을 바꾸지 않고 이전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이름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역지사지 해볼까요?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열어볼까? 했더니 다른 기업의 이름이 되어 있네요. 읽어보고 싶을까요? 땡 탈락이죠. 네, 광탈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일명과 안의 내용을 한번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내가 이 기업에 맞게 쓴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첨부 파일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네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제대로 답변이 오는지 어떤 회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메일함을 체크하시고 이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에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회신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온 순서대로 회신할 것인지 급한 순서대로 하실 것인지 중요한 순서로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상대나 중요도, 급함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회신을 하시면 되고요. 검토하시고 나서 뭐 다시 어떤 필요 서류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회신을 드려야 돼요. 제가 그 서류를 준비하는데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짧게라도 내용을 넣어서 회신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신데 예를 들면 메일을 보내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전화를 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전화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분들도 본인의 업무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일일이 이 전화를 다 받으시려면 너무너무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메일을 보내시고 회신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나 개인 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문자 한 통 정도는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구누구 입사 지원서 서류 송부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럼 카톡으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전화를 해야 되냐면 보냈는데 읽은 것 같아요. 혹은 읽지 않음으로 뜨고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누락되거나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 3일이 지나서 연락이 안 온다. 읽지 않음으로 계속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전화를 하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지원 분야에 지원한 땡땡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입사 지원 서류를 메일로 송부드렸는데 아직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확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로 바로 보내고 전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어떤 기업은 탈락했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를 일일이 다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합격자에게만 통보를 하시고 불합격자에게는 따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입사 지원 서류를 쭉 그 공고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시일이 오래 지났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화나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 메일 작성이 사실은 면접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더 앞선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입사 지원 서류를 보내시고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제목에서 내용을 알 수 있게. 두 번째, 내용은 명확히, 요점은 간단히. 자, 세 번째는 받는 일을 반드시 점검할 것. 네 번째는 첨부 파일명을 한 번 더 확인할 것. 다섯 번째는 수시로 체크하고 답할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입사 지원 서류를 메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보내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면접에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탄탄대로 꽃길만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